안녕하세요, 유풀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 리브라가 세상을 뒤엎는 혁신에서 페이팔 아류로 전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목이 아파서 좀 소리를 낮춰서 얘기할 건데, 볼륨이 좀 낮을 수도 있을 건데,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심플한 글로벌 단일 디지털 통화. 리브라는 글로벌에서 통용 가능한 간편한 형태의 화폐와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금융의 자유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화폐인 거죠.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는 세상을 바꿀 수도 있었거든요. 마크 주커버그는 작년에 미국 의회에서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은행 계좌에 액세스할 수 없지만 올바른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휴대폰을 통해 사용할 수도 있다.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리브라가 이 문제를 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리브라 재단이 운영하는 블록체인 기반 리브라 기술은 자금 세탁, 탈세 및 테러 자금 조달 문제와 같은 문제도 최소화시킨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전체 기능은 엄청난 발행의 위험을 제한하고 양적 완화와 같은 문제점에서 보유자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도 있다고 했죠. 디지털 기능은 또한 교환 매체로 사용하여 거래 비용을 크게 낮추고 빈곤층의 금융 시스템 포용성을 향상시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브라가 시장에 출시되면 페이스북의 방대한 인프라 그리고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디지털 거래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도 있고 디지털 거래 비용이 거의 공짜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리브라가. 예. 리브라에 의해 제기된 잠재적인 혼란은 이제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전 세계 중앙은행의 크나큰 골칫거리가 되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리브라 협회와 같은 민간 조직이 디지털 통화를 관리하는 데 있어 사실상 중앙은행의 역할을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중앙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기관들이 공포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규제 기관들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에 대한 느긋한 태도와는 달리 리브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죠. 그들은 리브라의 그 아이디어를 비판하고 규제 당국의 승인을 먼저 확보하지 않고 디지털 통화를 출시할 경우 페이스북 및 기타 리브라 협회 회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실제로 국가기관들의 반발로 인해 페이팔, 마스터카드, 비자, 이베이 등 7개 회원사가 첫 번째 이사회 회의를 앞두고 리브라를 탈퇴했습니다. 심플한 글로벌 단일 디지털 통화를 꿈꾸는 리브라의 전략 변화. 이에 따라서 페이스북은 올해 4월 리브라 프로젝트 내용을 약간 수정을 했죠. 각국 규제 당국에서 얻은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새로운 2.0 백서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리브라의 출시일도 6월에서 21년 1분기로 연기를 시켰고요. 그러면 리브라가 대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된 걸까요? 기존에 계획했던 통화 바스켓, 즉 여러 법정 화폐와 자산을 하나로 묶고 가치를 유지하는 다중 통화 방식을 버렸습니다. 대신에 리브라 USD 코인, 리브라 EUR 코인 형식의 지역 단일 화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죠. 그러나 다중통화 방식의 리브라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리브라 네트워크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리브라 네트워크에 연동이 되지 않는 통화 대신 사용되거나 다국적 무역 거래 또는 국제 송금 과정에서 사용하는 등 여러 가능성을 지금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하여간 1년 이상의 조사 끝에 최종적으로 리브라는
미국 달러 기반의 디지털 통화 형태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1월에 예상되는 정확한 출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날짜는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기관 핀마의 규제 승인을 받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체 리브라는 1.0에 비해서 2.0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첫째, 하나의 새로운 통화를 만드는 대신 리브라는 각각 다른 정부 통화로 지원되는 일련의 디지털 코인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리브라는 달러에 필적할 수도 있는 유동 디지털 통화를 만들려는 시도를 이번에 완전히 포기를 해버렸죠. 너무 저항이 심했거든요. 자, 둘째, 강력한 규정 준수 프레임워크를 통해 리브라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란이 되었던 퍼블릭 블록체인 방식인 비허가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완전히 포기를 했죠. 허가받지 않고 누구나가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최초의 계획이 바뀌어서 이제는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셋째, 리브라 협회는 현지 규제 기관에 규제를 맡기지 않고 모든 리브라 관련 지갑을 검사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자체 조사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런 조치는 리브라를 통해서 범죄자들이 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된다는 비판을 없애기 위해서 마련된 정책인 거죠. 예. 이것을 바라보는 암호화폐 애호가들은 참 마음이 심란합니다. 은행 계좌 없이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구매하는 것과 같이 규제되지 않는 분산화된 글로벌 암호화폐 사용을 바래왔었거든요. 규제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리브라를 꿈꿔왔는데 이런 리브라의 규제, 그 다음에 탈중앙화를 포기한 규제, 이런 것들은 이들의 꿈을 완전히 배신한 것이죠. 리브라 1.0과 달리 리브라 2.0의 변화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고유한 기능인 검열 저항성, 중앙에 저항하는 이런 검열 저항성을 포기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개발자 및 사용자 커뮤니티에 덜 매력적으로 취급받고 있으며 리브라 프로젝트의 미래 혁신성에 강한 의문이 생기게 된 것이죠. 저는 2019년도에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예측한 리브라에 대한 예측을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 페이스북이 규제 당국들의 화살을 피할 수만 있다면 리브라 출시는 수월했을 것이다. 하지만 페북이 직면한 규제 문제는 상당히 크고 리브라는 매우 어려운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리플사 직원이 했던 말도 생각이 나죠. 왜 리브라가 힘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찝어낸 거죠. 그가 이런 말을 했죠. 리브라 출시와 관련해서 그때 리브라가 리플의 경쟁사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 직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플은 국제 결제와 송금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페이먼트 업체와 접촉하고 있다며, 그러나 리브라는 소비자와 직접 연결된 프로젝트로 은행과 경쟁하려 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국가와 경쟁하려 하고 은행과 경쟁하려 하는 느낌을 아주 크게 받는다. 라고 예측을 했죠. 즉 리플은 법 테두리 안에서 관련 업체들과 상생,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리브라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예측들은 사실로 판명이 되었고 리브라의 이런 후퇴는 미안하지만 XRP를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큰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간단한 리브라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